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요, 내년부터 진행되는 과학, 수학, 정보, 융합교육 종합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과학, 수학, 정보, 융합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업을 혁신하고 학생 교원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수학과 정보교육은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기존 계획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수학과 정보교육에 2027년부터 과학교육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학교, 지역 간 공동 탐구가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탐구 활동도 강화합니다. 초, 중, 고 과학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 학교 자율 시간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학교급별로 최소 1회의 과제 탐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1학생 1탐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알지오매스, 퀴즈 등 수학 공학 도구를 활용한 수학 탐구 활동을 늘리는데요. 개념 기반의 탐구학습, 평가 등을 강화하는 수학 탐구 학교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AI 교과서 학습 분석을 통해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고요. 로봇,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등에 관심, 흥미가 높은 학생에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융합교육 학생 동아리도 운영하게 됩니다. 뭐 요즘 그 AI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제가 최근 뉴스 보니까 이주호 장관이 민주당한테 우리가 1년을 늦출 도입 시기를 1년을 늦출 테니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는 걸 좀 동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정식 교과서가 아니고 보조교재,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이 되는 형태인데 얘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미래교육, 첨단교육, 융합교육은 딱 떨어지지 않는 정답을 가지고 뭔가를 그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딱 떨어지는 답만 찾던 방식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변화의 방식에 맞는 거죠. 여기 이제 내용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핵심은 이렇게 늘려가는 건 저 좋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늘려야 돼. 기본적으로 봉사활동도 저는 들어가야 되고 강제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독서 시간 들어가야 되고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입시하고 좀 동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시가 늘어나고 있으니 아이들이 그거에 시간을 많이 쓸 여력도 별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전에 먼저 도입이 된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교육과정에 언제 한참 됐죠 벌써 도입이 된 게 뭐냐면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교과가 아예 공식적으로 고1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일주일에 1학점이죠. 과학 탐구 실험이라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성적을 대입에 반영을 했어. 근데 또 논란이 된 거죠. 뭐 그 실험을 하려고 학원을 다닌다부터 논란이 막 되니까 얘를 그 내신 성적에선 거의 빠진 거죠. 왜냐하면 등급이 안 나와요. 그리고 ABC가 나오는데 학생들 성적표를 보면 거의 90% 이상의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실험을 제대로 했다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돼.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 안 하는 것보다 그거마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일정한 양이 돼야 되는 거죠. 기존에 진도 나가는 방식의 국영수 수업의 양이 줄고 요런 필수적인 과목이 늘어나고 그 과목들을 통해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애매한 걸 이렇게 정리해 가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의 공부가 늘어나야 돼. 근데 그거는 입시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줄 세우기가 어렵거든. 그래도 이 양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교과서도 내년에 이제 수학에 도입이 되잖아요.
뭐 이게 저는 공식으로 되냐 비공식으로 되냐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쨌든 공식적인 거죠. 학교마다 활용이 되는 게 시작이 되는 측면이니까 이런 게 좀 양이 늘어나고 실제로 시간이 좀 있어야죠. 왜냐하면 첫 해에 도입하고 바로 뭐 입시에 반영한다든가 성적의 편차를 많이 이러면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2025년에 수학에서부터 반영이 되면 뭐 한 10년 후 정도에는 대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과정도 있어야 되고 양도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건 되게 긍정적이죠. 저도 이런 걸 했으면 학교 다시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1학생 1탐구. 이게 공부를 잘하든 말든 본인이 궁금해서 뭔가를 해볼 만한 기회를 주는 건 되게 여유가 있는 거고 좋은 거야. 그다음에 수학 탐구 학교도 나쁘지 않죠. AI를 맞춤형으로. 아이들마다 수준이 같은 거고 사실 이렇게 공장식으로 대규모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갖고 찍어내듯이 교육을 하는 게 얼마 안 됐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다르니까 그런 게 좀 확대되는 거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미래 사회에서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구조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자꾸 노출시켜 주는 건 좋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걸 강화하겠다는 건 핵심인데 더 좋은 거는 어쨌거나 저게 양적으로나 저는 일단 질적인 건 둘째치고 양이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적으로 늘어야지 이게 늘었다는 건 뭐야? 다른 걸 할 시간이 줄었다는 얘기잖아. 이제 그래야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양적으로 늘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하루를 생활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을 생활하거나 한 학기를 생활할 때 자기의 일정한 양이 저런 활동이나 교육에 투입이 돼야지 아이들의 변화가 있고 그게 변화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지 공식적으로 그게 성적이든 입시든 반영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초반에는 일정한 양이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 우리 영재교육은 사실 영재학교를 통한 영재교육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잖아. 자기들만 좋은 대학 가고 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 질적으로 우수한 극소수 양의 교육은 실제로 바닷물에 민물 한 컵 떨어뜨리는 것 정도의 영향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뭔가 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바닷물 수준 아니고 바닷물에 완전 민물 수준 아니어도 바닷물보다 소금 농도가 반만 되는 걸 많이 섞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질적인 완성도를 추구하고 확인된 걸 현장에 도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단 그거 확인하다가 2세대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완성도가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연구에서 완성도 있는 게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약을 하나 하더라도 임상이라는 게 있는 거고 솔직히 뭐 코로나 약 그 백신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안 터졌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앉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학생들이 실제 해보고 양적으로 늘고 이게 초반에는 이게 부작용이 없어야 되니까 직접적 입시나 이런 거에 영향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 아이들이 경험을 해볼 거는 많이 좀 두게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생활이나 활동, 공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게 초반에는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작이 미약하지 않아야 돼요. 시작이 왕창 돼야 되고 성과는 미흡해도 상관없다. 솔직히 뭐 우리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안정화된 것, 뭐 안정화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 그나마 현재의 교육이라도 된 건 50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50년이 훌쩍 넘었고 솔직히 수능이 도입된 것만 해도 한 30년이 되잖아. 근데 단기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게 입시까지는 상관없고 애들이 실제 생활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중에
1시간 정도는 이런 활동을 했어. 탐구 활동을 했어. 그러면 이게 1년이 지나면 365시간 한 거거든.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뭐 그런 거죠.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